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이불을 개고 일어서는 동작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도 그녀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으니까요. 쌀을 씻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정수는 익숙하게 쌀알을 문질렀습니다. 밥솥 뚜껑을 닫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 물. 8살 손자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정수는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내 컵에 따라 주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밥 먹어야지. 네. 민준이는 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도시락통 3개를 꺼내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둘과 며느리 은주의 도시락이었습니다. 7시가 되자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허겁지겁 세수를 하고 아들 재현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을 오갔습니다. 12살 손자 지훈이는 교복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어머니, 도시락 챙겼어요? 은주가 화장을 하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대답 대신 식탁 위 도시락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우린 정신없어서. 은주는 립스틱을 바르고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설거지를 하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식당으로 일을 나가야 했으니까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30대 초반 남편은 공사판에서 일했고 정수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10년을 모아 장만한 작은 빌라였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대느라 예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집만은 지켰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여보, 집만은 꼭 지켜요. 병상에서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켰습니다. 아들 재현이 찾아온 건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며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수는 반가웠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너무 넓고 조용했으니까요. 엄마 얼마 안 있어 다시 나갈게요. 재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은주는 정순에게 고맙다고 했고 손자들은 할머니라고 안겼습니다. 재현은 어머니 방을 먼저 챙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빨래 좀 돌려주세요. 어머니, 애들 간식 좀 챙겨주세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니까 청소 부탁드려요. 부탁은 점점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감사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6시 정수는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은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자기가 했던 설거지였습니다. 정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텔레비전 소리와 섞였습니다. 저녁을 차리는 동안 재현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재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정수는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하지만 마음 한편엔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감사가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정수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편한 걸까? 아니면 이용당하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답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쌀을 씻고 밥을 하고 도시락을 싸야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그래왔듯이 창밖으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떠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는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밥을 짓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자주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수는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응, 어머니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정수는 물을 썰던 손을 멈췄습니다. 진명의 말인데요. 정순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저희가 대출받으려면 명의가 필요해서요. 잠깐만 돌리면 되거든요. 명의를? 네, 형식적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은주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정순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정수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만은 꼭 지켜요. 이틀 뒤였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왜?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 해서요. 정순의 젓가락이 그릇 위에서 멈췄습니다. 요양원? 네, 요즘 좋은 데 많더라고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재현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한 건물과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은주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거기 가면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머니. 재현의 말이 끝나자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손자들만 밥을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들어갈게. 방으로 돌아온 정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왔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걸까? 정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글을 썼습니다.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지 나는 없었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수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은주와 재현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재현 가족은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재현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끼리 다녀와라. 그럼 음식은 어떻게 하세요? 나 혼자 먹는 거야 간단하지. 추석 아침 가족들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상이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밥 한 그릇과 나물 몇 가지를 올렸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무릎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정수는 남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응, 잘 있어. 밥은 드셨어요? 먹었지. 그럼 전화 끊을게요. 비행기 탈 시간이에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오래 살던 동네였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 남편과 손잡고 걷던 산책로, 처음 이사 왔을 때 이웃들과 인사하던 슈퍼,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정수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글을 썼습니다. 나도 아프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는다. 며칠 뒤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자들은 선물이라며 조개 껍데기를 건넸습니다. 정수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와 재현은 진명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어머니, 저희 정말 급해요. 이번 달 안에 결정해야 해요. 재현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명의만 잠깐 바꾸는 거예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정순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남편이 뭐라고 말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지.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심이 천천히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현과 은주는 매일같이 진명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다음 주까지는 답 주셔야 해요. 정수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순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은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희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는데. 나도 생각이 있어. 정순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생각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데요? 우리가 다 해드리는데. 은주의 말에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초를 켜고 절을 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제 좀 살고 싶어요. 미안해요. 집은 못 지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40년 전 이 집을 계약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젊은 중개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집 팔고 싶어요. 네, 갑자기요? 빨리 팔아주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개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세를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세요? 제 집이에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정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수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가족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정수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물이 올라가자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집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격 흥정도 없이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계약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괜찮으시면 도장 찍으세요.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이 작은 도장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만은 꼭 지켜요.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지. 정수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계약서 위에 꾹 눌렀습니다.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잔금은 2주일 뒤에 치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는 정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수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슈퍼, 약국, 세탁소 모두 익숙한 곳들이었습니다. 정순 씨, 어디 가세요? 단골 슈퍼 주인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산책.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별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옷가지, 사진 몇 장, 남편의 시계. 40년을 산 집이었지만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3개에 모두 담겼습니다. 정수는 스마트폰으로 속초의 원룸을 알아보았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가르쳐준 대로 검색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세요, 방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내일 당장 계약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이틀 뒤 정수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짓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재현아, 은주야. 엄마는 잠깐 여행 다녀올게. 밥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해먹어라. 엄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쓸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정수는 박스 3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속초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편도요? 네. 정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서울의 풍경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복잡한 도로, 수많은 사람들, 모든 것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핸드백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떠나요. 무섭지만 가야 할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3시간 뒤 버스는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수는 박스를 들고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계약을 하고 열쇠를 받았습니다. 원룸은 작았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수는 박스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방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시원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근처 마트에 가서 라면과 계란을 샀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섭지만 참 좋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자기가 먹은 그릇 하나만. 그날 밤 정수는 이불도 없이 바닥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2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순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재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왜 집에 없어? 속초에 있어. 속초? 갑자기 왜?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언제 돌아와?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은주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재현이가 걱정하는데. 괜찮아. 건강하게 잘 있어. 그래도 갑자기 나가시면 어떡해요? 내가 내 집에서 나간 게 뭐가 문제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엄마 집 어떻게 된 거야?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엄마가 집 판 거 맞아? 정수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재현이 직접 속초로 내려왔습니다. 원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재현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쳤어? 재현의 첫 마디였습니다. 들어올래? 정수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재현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왜 집을 팔았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집이야. 내가 팔면 안 돼? 우리가 거기 살고 있잖아. 재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희는 언젠가 나갈 거잖아. 2년 전에 그렇게 말했어.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엄마, 우릴 어쩌라고. 너도 이제 50이야.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재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멀쩡해. 치매 검사라도 받아봐.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 말에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서 은주한테 전해. 나 치매 아니라고. 정신 멀쩡하다고. 재현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후회할 거야, 엄마.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정신감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집 매매가 유효한지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속초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의사가 물었습니다. 제 정신 상태를 확인받고 싶어요.
정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력, 판단력, 인지능력, 모든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정상이십니다. 오히려 또래분들보다 인지기능이 좋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단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수는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2년 동안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의 기록들, 설거지, 청소, 도시락, 엄마가 해줘야지라는 말들, 요양원 이야기가 나온 날의 기록. 정수는 중요한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 재현과 은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합의하시죠. 집은 우리가 되돌릴 테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단서, 일기복사본, 부동산 계약서. 저 치매 아니에요. 여기 진단서 있어요. 진단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2년 동안 제가 쓴 일기예요. 일기 복사본을 펼쳤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내가 뭘 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재현과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려고 했죠? 진명에 바꾸려고 했죠?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건. 재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내 인생 살 권리 있어요.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어요. 잔금도 받았어요. 이제 새 주인 집이에요. 엄마, 우린 어떡하라고.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너희도 알아서 해야지. 나도 그렇게 살았어.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변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재현과 은주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재현이 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쉼없이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정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살고 싶어. 너도 내 가족 잘 챙겨. 엄마는 혼자 잘 살 수 있어. 문자를 보내고 정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를 비추는 달빛이 은빛길을 만들었습니다. 정수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누가 부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정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바다를 걸었습니다.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처음 배운 것이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시간이구나.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시를 읽었습니다. 오래전 읽고 싶었던 책들을 빌렸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김밥 한 줄이나 라면 한 그릇. 하지만 천천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에 갔습니다. 싱싱한 오징어를 샀습니다. 초장을 만들어 찍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풍성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나도 혼자예요. 같이 차 한잔 할래요? 그렇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김숙자 할머니였습니다. 75살이었습니다. 나도 서울에서 왔어요. 자식들 다 키우고 혼자 내려왔죠. 숙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이제 내가 나로 사니까. 그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자 할머니는 모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해품딸이라는 이름의 노인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는 그곳에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감탄했습니다. 손맛이 좋으시네요. 평생 해온 거라서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였던 것들이 이제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했어요. 조금 작지만 우리끼리 살만해요. 엄마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이해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괜찮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됐다. 너희도 건강해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달째 정수는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도서관 작은 방에서 만났습니다. 할머니, 이거 맞아요? 8살 베트남 아이가 공책을 들고 물었습니다. 잘했어. 글씨가 참 예쁘네. 정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간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직접 만든 주먹밥이나 호떡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순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해가 바닷속으로 내려앉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벤치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아침에 바다를 걸었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고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저녁에는 숙자 언니와 국수를 먹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아니, 정말 좋다. 펜을 놓고 정수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정순아. 정수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민준아, 잘 지내니? 네.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바다 보면서 잘 살아. 할머니 보고 싶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할머니도 민준이 보고 싶어? 방학 때 놀러 올래? 정말요?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오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전화를 끊고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거리가 생긴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정순의 것이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정수는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친구도 생겼고 할 일도 생겼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내가 행복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정수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서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를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으며 내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에는 바다를 걷고, 오전에는 도서관에 가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숙자 할머니와 산책을 하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하루였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를 비추는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72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친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72세, 늦지 않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도 바다를 걸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고 평화로웠습니다. 72세의 노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청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용기만 있다면 바다는 내일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정순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72세 여자로서